법칙,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건 3 곱하기 2를 해주나 바꾸어서 2 곱하기 3을 해주나 같은 거죠. 그래서 집합에서는 A 합집합 B를 해준 거랑 B 합집합 A를 해준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건 A랑 B랑 A 또는 B 다 색을 칠해주는 걸 뜻하죠. 그래서 반대로 비합집합 A도 똑같은 거고, 교집합을 했을 때도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 얘네들은 여기 부분을 해당하죠. 그래서 얘네들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합 법칙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2 곱하기 3을 먼저 해서 계산을 하나 2 곱하기 3 곱하기 5 뒤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나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 합집합 B를 먼저 해주고 C를 합집합을 해주나 아니면 뒤에 있는 B 합집합 C를 먼저 해주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3개짜리 그릴 때는 주로 이런 형태적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A와 B와 C 다 합집합하면 A, B 합집합 먼저 해주고 C 하나, 그리고 B, C를 먼저 해주고 A를 합집합하나 같은 거예요. 교집합도 보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A 교집합 B 앞에 있는 거 먼저 해준 거랑 뒤에 있는 거 먼저 해준 거랑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분배 법칙을 보게 되면요, A 얘네들도 예를 들어주면 2 곱하기 3 더하기 4,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네들은 2 곱하기 3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더하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2 곱하기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집합에서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C를 해주면요, 요 방법으로 A 합집합 B,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 C를 한 걸 요 가운데다가 교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얘네들 먼저 이렇게 해줘.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도 이렇게 되어도 얘네들 기준으로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합집합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합 법칙은 얘네들의 합집합 부호가 똑같아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A 집합만 속하는 얘네들을 1번, A 교집합 B를 2번, B에만 있는 애들을 3번이라고 해줍시다. 그럼 A 교집합에 있는 것의 개수는요, 1번과 2번을 더한 것이 되고요, B 집합에 있는 것의 개수는요, 2번과 3번을 더한 것이 돼요. 편집지 좀 잡은 거야 방금. A 집합의 개수는요 1번 더하기 2번이 되고요, B 집합의 개수는 2번 더하기 3번이 돼요. 그럼 A 합집합 B는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되고요, A 교집합 B는 2번이 되겠죠. 2번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을 때는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를 더해준 다음에요,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방금 했던 이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집합은 1번 더하기 2번이고 B 집합은요 2번 더하기 3번이에요. 여기에서 교집합 2번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2번 하나를 빼주게 되면 A 합집합 B가 나오겠죠. 1, 2, 3번 더한 값.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엔 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을 봅시다. A 교집합 B는 얘네들은 A 집합, B 집합을 더해준 다음에요. 합집합을 빼주면 돼요. 얘네들도 숫자로 해서 보면 A 집합은 1번 더하기 2번이 되고 B 집합은 2번 더하기 3번이 되겠죠. 거기에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얘네들을 빼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되면요 2번만 남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나오게 돼요. 얘네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면 NA 플러스 NB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는요 A 합집합 B의 개수와 A 교집합 B의 개수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고 얘네들을 이항시켜준 것 뿐이에요. 내가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로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 부분을 이항시켜서 문제를 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A 교집합 B의 개수는요 집합 A, 집합 B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 더하기 8 빼기 16 그러면 나오는 값이 4가 나오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A 집합의 개수가 12개, B 집합의 개수가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다 합쳐서 16개가 나오게 하려면요 만약에 요 교집합이 1개라고 해주면 순수한 A는 11개, B는 7개 그래서 요 3개를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12, 19가 나오네요. 그래서 16개가 안 되죠. 이번에는 교집합을 2개로 해보면 여기는 10개, 여기는 6개 그래서 12개, 18개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4개라고 해주면 여기는 8개, 여기는 4개 그래서 16개가 나오네요. 이런 방법으로 셜 세트라고 불러줘서 앞글자 U를 따줍니다. 그리고 여집합이라는 것의 기호는요 A의 여집합 위에다가 C라고 조그맣게 써줘요. 컴플리먼트 셋이라고 해서 앞에 C자를 붙여서 써줍니다.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줘요. 자, 이제 기호는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용어들을 써봅시다. 얘네들은 전체 집합은 뭐 처음에 주어진 집합 처음에 주어진 전체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거기에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건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뭐 글로 해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전체 집합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사각형 틀로 표현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A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을 뜻해요. 요 부분. 이게 A의 여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차집합 B는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곧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A 순수한 A만 뜻하는 거예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그럼 이번에는 B 차집합 A를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 차집합 A에서도 앞에 있는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B만 뜻하는 거예요.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차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아까는 뭐 교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되지만 차집합에서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B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칠했고요. 요 교집합이라는 건 두 번 칠해진 부분을 얘기해요. 두 번 칠한 부분. 따라서 두 번 칠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만큼 부분.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부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응용시켜서 B 차집합 A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B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뒤쪽으로.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 써주고 뒤쪽에 여집합 써주면 돼요. 그 다음 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요,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에 아닌 것을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아닌 것이니까 공집합이 되고,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조금 올려서 합시다.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A가 있는데요. A라는 집합과 A가 아닌 것의 집합을 합쳐놓은 거죠. 색을 한 번씩만 칠해줘도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전체가 다 칠해져 있네요. 그래서 전체 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A 집합과 A가 아닌 것에 교집합이니까 두 번 칠해진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 칠해진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집합이 돼요. 2 곱하기 3에 제곱을 해주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요 제곱이 얘한테도 한번 얘한테도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얘네들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A에도 한번 B에도 한번. 근데 집합에서 조금 다른 점은 얘한테도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씩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요, A의 여집합 교집합에 아닌 것이니까 합집합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줘요. 이게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여집합이 한 번씩 이렇게 풀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요. 집합 문제는.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요. A와 B의
교집합을 봅시다. 얘네들 A만 있네요. 그리고 순수하게 A만 갖고 있는 거 C와 T, B는 I, N, D, U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없는 것들 찾아봅시다. E, D, U, C, A, T, I, O, N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는 방법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고 이제 찾아봅시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떤 부분을 뜻하는 거냐면 A와 B를 합한 것. 합한 것은 요만큼이 되겠죠? 이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2와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와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데 아까 이렇게 했었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가로 밖으로 빼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A 교집합은 합집합, 얘네들은 B.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졌네요. 2와 5 요렇게도 쭉 A와 B의 교집합 얘네들을 뺀 나머지 부분 이걸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이 해당되겠죠. 요만큼 뺀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얘네들을 빼줄까요? 교집합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적으래요. 어느 부분인지 좀 이해되죠? 여기에서는 A 빼고 다 적으란 얘기네요. A 빼고 다 적으면 요만큼 적어주면 되겠죠? 아까 전체 집합에서 A만 빼고 적은 거예요. 네 번째 거 4번 문제 여기에다 적읍시다. 4번 문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네들도 아까처럼 드모르간의 법칙 A 교집합 B 이만큼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랑 똑같죠? 이렇게 거꾸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가로 밖으로 여집합을 이렇게 빼냈다라고 생각해서 A 합집합이 교집합 얘네들은 B 그래서 3번 문제와 똑같아졌네요. 얘네들은 이번에는 조금 응용시켜서 한두 문제만 더 해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얘네들을 써보면요 요 여집합이 요렇게 한번 얘한테도 한번 얘한테도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 요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거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좀 해봅시다. 요 여집합이 얘한테도 한번 얘도 한번 얘도 한번 그래서 A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그냥 A 합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네들 B 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전체 집합의 개수는 50개가 있네요. 그리고 집합 A의 개수는 15개 집합 B의 개수는 16개 A 교집합 B의 개수는 7개가 나온대요. 그럼 순수한 이제부터 찾아낼 거예요. 순수한 A는 몇 개 나오냐면 8개가 나와요. B는 9개가 나와요. 자 그럼 A 합집합 B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식으로서 계산해주면 15 더하기 16 빼기 7 해주면 나오겠죠. 그러면 31에서 7 빼주니까 24가 나오네요.
A 합집합 B의 개수 요만큼의 개수 8 더하기 7 더하기 9에도 24 나오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봅시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 완전히 그냥 바깥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깥에 있는 부분. 그러면 얘네들은 50 빼기 24를 해주니까 26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 26 바깥에 있는 부분. 1번 문제 A의 여집합의 개수는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50 빼기 A의 개수 15를 해주면 3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A 차집합 B는요 아까 여기서 분수 구했죠? 교집합에서 8 빼준 거 그러니까 15에서 7을 빼준 거네요. 15에서 7을 빼줘서 8개 이렇게 구해줬고요. 여기 있는 순수한 A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네들 부분을 조금 고쳐봅시다. 요 중간에 있는 게 여집합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귀찮아요. 그래서 가로 쳐놓고 여집합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A에서도 여집합을 하나 빼주고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좀 바꿔주고요. B의 여집합에서 여집합 빼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곧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A 교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개수 그래서 50 빼기 A 교집합 B는 7개죠. 그래서 47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문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네들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이용해 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 어떤 것의 여집합이 되냐면 A 교집합이 합집합 그 다음 B 그래서 다시 써주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A 합집합 B를 한 것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아까 구한 것 2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은 50 빼기 합집합의 개수 24.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할 거 43. 더 쌤뺄셈도 못해요. 50 빼기 7을 해서 얘네들 43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43이 나옵니다. 나 이거 편집하면 되게 웃기겠는데.